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서울 중등으로 합격했고요. 보시다시피 작년 4학년 때는 1차 컷 마이너스 10점으로 떨어졌는데 원래 대학교 때 약간 꼴통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재수하고 1학기 때 청각장애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병행하면서 1차 컷을 7.66 하고 최종으로 보면 10점 조금 넘게 합격하게 됐습니다. 성적은 네, 이렇게 맞았고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1차 공부 방법에 공통적으로 다 되는 건데 전 첫 번째로 약간 가성비충, 효율충 이런 스타일이어서 효율성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막 12시간씩 앉아있자 이런 거보다는 집중 잘 되는 시간만 활용하려고 했고 또 쉴 때는 쉬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글씨 쓰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글씨도 못 쓰고 그래서 앞에 분들이랑은 다르게 글씨를 거의 안 썼어요. 글씨 쓰는 거 인출도 안 하고 네, 노트 정리도 거의 안 하고 타이핑하거나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두고 계속 기억해서 보고 밑줄 긋는 식으로 했어요. 밑줄 긋는 식도 처음 해볼 때는 샤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진한 펜으로 하면은 구분도 되고 이게 특히 하반기로 갈 때 진짜 효과가 크고 회독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아는 내용인데 또 보면 지겨운데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메모하는 성격은 아닌데 공부하다가 이거 하는데 내가 객관적 청력 검사 하는데 청력 검사를 하는데 객관적 청력 검사 이거 한번 볼 필요 있겠다 싶으면 공부하다가 그냥 객관적 청력 검사 다시 보기 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 다시 보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생각만 해두고 넘어가면 까먹고 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그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흐름이 너무 끊기는데 저의 효율상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메모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단기 목표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너무 많은 걸 반복해서 보니까 이미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도 질리고 약간 괜한 자만심 이런 게 들 때 단기 목표를 잡으면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하는데 저 모의고사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2등이랑 제가 2등까지는 올려봤는데 1등이랑 점수 차이를 줄여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임해서 나름 꾸준히 상승세로 올려서 마지막에 네, 1점 차이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 1등 분을. 네, 그리고 단기 목표로 세우고 끝나면 아쉬우니까 보상 주기 위해서 뭐 일요일 저녁에는 쉰다던가 마라탕 한번 시켜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줬고요. 이게 제일 멘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자신을 객관화하려고 저 자신한테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훈 같은데 보면은 그런 글 많잖아요. 백지인출 막 6월인데 백지인출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기만자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좀 올려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 스피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자기 스스로 내 스퍼트에 맞게 가고 있는지나 이거 뭐 정서를 지난번 볼 때보다 발전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객관화할 때 제가 스스로 많이 사용했던 게 초수 때 제가 시험장에서 풀었던 시험지를 되게 잘 활용했어요. 만약에 첫 시험이면 그 시험지 사이즈로 뽑아서 책상에 놓고 자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딱 자기 스스로 객관화해서 내가 시험장에 앉아서 이걸 다시 푼다고 했을 때 다시 맞을 수 있을 것 같냐? 이거 좀 쉽지 않거든요. 공부를 막 3개월, 6개월 열심히 했어도 점수 오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작년에 저와 비교할 수 있게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모르는 부분 포스트잇으로 남겨두고 다음 2회독 할 때 또 돌아와서 포스트잇 붙여놨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다음에 그걸 줄여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시험 한 달쯤 남았을 때는 포스트잇 양이 많이 줄어 있어서 정리할 정도의 양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매일 암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 이론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앞으로도 기출 분석 반에서도 지속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이론서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읽어서 내용 숙지했는데 이게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현재 아까 저가 공부할 땐 단권화 책이었는데 현재 합격 노트를 좀 저는 활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초수 때는 막 세부적인 어떤 게 있을까 막 우영교수 이런 거 내용 하나하나 외우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하면은 문제 풀 때 훨씬 적용이 쉬웠던 것 같고 이 합격 노트를 실제로 뭐 인출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스터디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월부터 진행되는 기출 분석 강의는 일단 저는 기본서 먼저 읽은 다음에 교수님이 카페에 올려주시는 빈 문제 풀고 강의 수강하고 복습하고 서브를 만들었어요. 이때 서브를 만들었는데 서브는 케바케니까 네, 각자 판단에 따라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과정이 좀 너무 긴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한 7일, 열흘을 정서만 보고 이렇게 되니까 단원 간에 겹치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소통 복습을 4일로 나눠서 월화수목하고 또 다음에 정서 할 때는 같은 날 월화는 기본이론서 보고 나머지 수목금은 이번에 직강 가서 풀 기출 문제 미리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단원을 일주일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학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는 공부하게 될 텐데 하루 종일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한 영역 보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지겹지 않게 공부하려고 생각했던 게 이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예쁘게 분석하거나 쓰진 않았고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 뭔지 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내용 추가하고 또 모르는 내용 표시하고 정리해서 다음에 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서브노트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시험 볼 땐 포스트잇 붙인 내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출 분석집을 활용한 건데 다른 합격 수기에서 보는 기출 분석한 거에 비하면 너무 단촐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보이는 펜으로 체크해두고 포스트잇 붙여두고 계속 볼 부분만 진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서브노트는 합격 노트 도식화를 확장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여름이 되면 나오는데 이 문제풀이하는 7, 8월이 가티오 나와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이걸 포기해야 되나 서울을 넣나 경기를 넣나 찐티오도 아닌데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한 100일쯤 전이어서 이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7월까지는 시간 강사에서 거의 공부를 하루에 5시간도 못 하다가 이때부터 진짜로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도 합격할 수 있는데 지금은 3월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더 높은 점수로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서부터 직강을 다녔는데 먼저 아까랑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읽고 기출문제 복습하고 강의 수강하고 다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복습과 예습을 병행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진도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랑 지겹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각장애 수업을 듣고 온 날인가 봐요. 그래서 청각장애 모고를 복습하고 다음 날에는 또 다음 주에 이번에 수업 듣게 될 지체장애를 같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모고는 딱 모고를 처음 문풀을 처음 들으면은 조금
이때도 멘탈이 깨질 수 있어요. 항상 보던 기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처음 접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내 진짜 실력이었나 보다 하고 멘탈이 깨질 수 있는데 이걸 오히려 얻어갈 수 있는 점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모르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진 않았나 점검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새로운 내용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내가 문제 의도에 맞게 핀트가 엇나가진 않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은 연도별 기출과 문제풀이반이 같이 진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까지 제 딴에는 세 가지를 병행하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화수목금 정도는 문제풀이 복습 예습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약간 제 딴에 리프레시 한다는 개념으로 연도별 기출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도별 기출 빨리 끝내면 놀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이 아무래도 기출 출제되는 거는 중요한 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지난주에 내가 시각장애를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엔 시각장애 인출이 술술 됐다. 그러면 약간 저 스스로 발전하는 소확행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연도별 기출을 약간 리프레시하고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 앞에 필수 체크 개념이라는 인출표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인출해서 스터디로 활용해도 좋고 자기 스스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중요 내용 파악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좀 경중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는, 저는 모의고사 강의 되게 좋아했는데 일단 올해 모고랑 작년 모고 8회를 다 되게 열심히 풀었어요. 네.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등수 이런 것 때문에 멘탈이 깨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좀 목표는 목표를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면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제 딴에 생각해봤는데, 시간을 재고 풀면서 실전감과 키울 수 있는 게 진짜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2회 때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상태로 풀었는데 등수가 급락했다가, 그래서 약간 컨디션을 회복하고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이걸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문제풀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던 내용, 부족한 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 답안 작성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고를 풀 때 해설을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하면은 속으로 혼자 이거 그 지체장애 GMFCS 막 이러면서 혼자 약간 스피드 게임 하듯이 대답하고 혼자 답을 못한 게 있다 하면은 또 빨간 펜으로 체크해놓고 이거 또 봐야겠다 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한 오후 5시간 정도는 교수님과의 스피드 게임을 혼자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는 문제 맞고 틀리고랑 관계없이 해설 자료 전체를 보면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내용 체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고는 사실 모고 때는 시험이 많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냥 이해하지 않고 쌩암기를 해서라도 머리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해서 맨날 들고 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강의에서 모고 때 첨삭을 진짜 잘해주세요. 네. 저는 실전 연습하려고 직강을 왔는데 첨삭을 4번이나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아서 갔고, 작년 모고 올해 모고 모두 동일하게 빠짐없이 다뤄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봤던 거 해서 1회 정리한 거, 여기서 2회 정리한 거 이렇게 가지고 다녔고,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연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 볼 때 실수를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수만 줄여도 사실 1차 합격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기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엄청 빨리 푸는 대신에 잔실수가 많아서 검토할 때
새로운 문제를 처음 푸는 것처럼 약간 뇌를 리셋한 다음에 푸는 연습을 해봤더니 여기서 점수가 잘 오르고 실수도 없어지는 걸 하고 해서 이거를 적용해서 시험 때까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강의가 종강하고 시험 직전 때 왔을 때는 인출 회독수를 늘리는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들었던 서브 안 만드시는 분이라면 뭐 단권화나 기본 이론서는 계속 반복해서 받고, 포스트잇 붙어있던 부분은 이때는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정말 직전에 일주일 전에는 그 기본 이론 압축 특강 수강하면서 또 셀프 묻고 답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점자나 수어, UDL, 웹 접근성 이런 거는 단기 기억에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외우다 보면 불안감도 좀 해소되는 것 같아서 후반기에 이분에 할애하는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들 파이널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왜냐면 만약에 제가 멘탈이 없을 정도로 약해가지고 공부했던 거랑 다르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혼란 생길까봐 안 봤습니다. 장특법 총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앞쪽에서는 다 막 백지인출 하셨다고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백지인출은 하지 않고 상반기에는 정확하게 알자, 약간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아보는 거에 초점을 둬서 받고, 한 7월쯤 하반기에 들어서 통함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백지인출하기보다는 그냥 앞에 한두 글자 보고 손으로 가려서 이게 뭐에 대한 이렇게 줄줄줄 통함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결국 시험 때는 잘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인출 스터디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어는 제가 시간 강사를 청각장애학교에서 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았고, 점자, UDL, 웹 접근성은 무조건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 매일매일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조금 정신도 없고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각장애랑 공학할 때 1시간씩 공부 더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특법 총론도 마찬가지고 수어나 이런 것도 점자, 수어, UDL 하루에 30분 보고 장특법 총론 30분씩 봐야지 해서 1시간 30분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그냥 글자만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집중력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막판에 너무 조금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마지막에 회독수 올라가고 그리고 교수님 강의에서도 같이 인출을 도와주시니까 그때 활용하면 저는 무리 없게 다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혼자 셀프 Q&A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합격했다 했을 때 주변에서 물어봤던 거를 뽑아왔는데, 일단 스터디를 꼭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한 70-80% 정도는 효과가 없었고 20% 정도는 거의 합격한 1등 공신이다 싶을 정도로 효과적인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스터디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자기 혼자 하기 힘들다면 자기 특성에 맞는 스터디를 활용해서 하시는 걸 추천하고, 하다가 실이 많다, 득보단 실이 많다 하면은 바로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중단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 했고 하반기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특학, 교육학, 장특법, 총론 매일 꾸준히 시간 할애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1학기 때는 하루도 안 쉬었고요. 시간 강사 이틀 출근하고 수업 준비하고 수어를 또 공부했어야 돼서 이거 하면 거의 이틀 풀로 걸렸기 때문에 쉬는 날 없이 공부했고,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일 전쯤부터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마음이 안 편해서 못 쉬었던 것 같고, 하루에 2-3시간이라도 꾸준히 하고 컨디션 조절하는 개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강 꼭 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강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 게 집도 조금 거리가 있고 해서 선호하지 않았지만 본인들 공부 스타일이나 체력, 이동 시간 고려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고는 개인적으로 직강으로 들은 거 너무 만족했습니다. 네. 네, 강의 자체도 만족하지만 사실 독서실이나 스카 이런 데서 혼자 푸는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특kum. 저도 특kum 진짜 많이 봤는데 특kum 보는 것 자체에 시간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더라도 오전에 보지 마세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요. 자기 전에 그냥 보더라도 잠깐 보는 거 추천드리고, 멘탈 체력 관리는 저는 공부를 오래 안 해 대신에 운동을 해서 9월 중순까지 거의 1시간 반씩 맨날 헬스했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좀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스벅 가서 공부하거나 이런 거처럼 시간 많이 안 필요하고 돈도 많이 안 필요한데 체력도 많이 안 깎이는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서브는 꼭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서브는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비추인 게, 저는 좀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도 못 믿는다 이래서 만든 거였고, 저 타자도 빠르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마음에 쏙 드는 자료가 있고 이 자료가 되게 신뢰할 만한 것 같다 하면은 거기에 새로운 내용 추가해서 사용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합격 노트나 그 기본 이론서 가독성 좋으니까 그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드는 시간이나 이 자료를 진짜 내가 시험날 아침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고려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백지인출 해야 될까요? 하면은 저는 백지인출 교육학, 특학, 총론, 장특법 하나도 적었을 때 잘 안 나왔는데도 문제 없이 풀었고, 네, 뭐 다 풀면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머릿속에서만 정리되고 머릿속에만 남아 있다면 안 해도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불안이나 합격할 거란 확신 있었냐면 합격할 거란 확신 전혀 없었고, 불안 진짜 너무 심해서 저 3일 전부터 청심환 먹었어요. 1차, 2차 둘 다. 네, 그래서 약간 지금 확신이 안 든다고 결과랑 전혀 직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향에 혼돈이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약간 문제를 풀어야지 맞춰야지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보면은 생각보다 좀 혼란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공부 인출이 덜 된 거고, 답을 이거 뭐 묻는지 아는데 핀트가 엇나간다 싶으면 답안 쓰는 요령이나 키워드에 맞춰서 더 공부하는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거는 은진쌤한테 상담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강사 자료를 봐야 할까요? 한다면 저는 모고 할 때 다른 한 강사 모고만 봤는데, 왜냐면 제가 점수가 계속 올랐는데 이게 약간 제가 교수님 연팩을 수강했기 때문에 연팩 메리트로 약간 뽀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 한번 풀어봤는데 이것도 괜찮게 점수가 나오고 막 무리하게 모르는 건 없다 싶어서 그냥 내가 잘 하고 있구나 해서 한 2회 정도 풀고 안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진쌤 모고 작년 거 올해 거 총 8회 하면서 오답 정리 잘하고 인출 확실히 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2차 준비는 아직 네.